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설명회 및 커리큘럼 소개를 맡게 된 초월 입시 전문학원 원장 장윤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 그리고 수업 안내 마지막으로 적중 내역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관 지역에서 유일한 전공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관 초월 입시전문학원에서 과학과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해운대 지역에서 학생들 과학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면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 내용을 과학의 교과 내용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 부분이죠.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요. 이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이랑 조금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변경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지만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그냥 이름이 통합과학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배우는 과목이었다면 현재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부터는 통합과학 1, 2로 나눠져서 1은 1학기 때 배우고 2는 2학기 때 배우게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수능에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를 하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현재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에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봤다면 현재 고1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이제 공통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이렇게 두 과목을 수능에 필수로 응시하게끔 이제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이제 통합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의 내용이나 단원도 조금 변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 1이랑 통합과학이 연계된 비율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참고로 여기 물화생지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제 줄여서 보통 물화생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과목이 다 통합과학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통합과학, 원과목, 투과목 제가 이렇게 앞으로 말을 할 건데 다 연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둘의 연계가 조금 연계율이 줄어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개정된 통합과학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대단원을 6개를 다 이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1단원과 6단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기초라고 해서 물리에 가까운 물리 파트의 내용에 과학의 기초가 들어왔고 과학과 미래사회 이렇게 두 단원이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두 단원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은 없을 거고 더 큰 건 이 기존에 있던 4개의 단원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서 원과목 내용 빠진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요 1학기 때 배우는 이렇게 1, 2, 3단원은 1학기 때 배우고 4, 5, 6단원은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요 1학기 내에서는 요 3단원에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원에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물리 파트인데 역학적 시스템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내용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소위 킬러라고 하는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4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어려운 테마가 산화와 환원 파트 또는 산염기 중화 반응 이 두 단원 모두 화학원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5단원에서는 변압 그리고 송전 이 부분 역시 물리 파트인데 이 부분 역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서 요 세 단원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원과목과 좀 연계를 해서 원과목 내용을 조금 끌어오거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 내신 학습이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을 이제 학교 진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단 내신 점수 자체도 지금 고등학생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 내신 학습이 여기서 개념을 잡은 게 이제 수능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일단 내신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합과학 킬러 유형 대비. 킬러 유형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 평가원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예시문항 제외하고는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킬러로 나올지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하기로는 원과목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과목과 연계된 단원에서 조금 킬러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3번과 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면, 물화생지 원을 제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물화생지 원 모든 내용을 다 한 바퀴 선행하자 이게 아니라 통합과학에 나오는 부분들만 그 단원을 할 때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 3단원에서 이제 물리 파트가, 물리 1에서 나오는 파트가 같이 나올 때 물리 1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물리 1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오고,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대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유형 대비인데, 일단 내신에서는 여전히 서술형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술형 유형을 따로 이제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서술형의 내신에서는 킬러 유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관고, 신정고 같은 경우는 킬러 유형이 많아봤자 뭐 2문제, 1문제 내지 2문제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그럼 나머지 변별력이 이제 서술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에서 비슷한 점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을 당했는지가 또 상위권에서 점수를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서술형 유형은 어떻게 대비하는지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학습 계획 및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개념 학습이 가장 첫 번째겠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개념 학습 단계에서는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한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을 단순 암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에서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유형보다 조금 변형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외워야 되는 부분이더라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응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동반한 학습이 일단 첫 번째로 필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술형 대비 단계에서는 여기에서 좀 연결이 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이해를 동반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 맞게 이제 잘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물어봐도 이해한 걸 바탕으로 꺼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 선별 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사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은 보통 과학에선 실험 문제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단원마다 중요한 실험들이 있고 꼭 나오는 실험들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선별을 해서 이 실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적은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첨삭이 꼭 필요한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첨삭이라는 건 이제 학생이 서술형 답안지를 썼을 때
소수령은 사실 답이 딱 1번, 2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쓴 답안지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좋다. 이렇게 쓰면 감점 당한다. 요 키워드는 넣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첨삭을 통해서 학생의 답안지를 수정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클리닉이라는 건 이제 선생님이 학원에 계속 있으면서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는 양질의 문제로 충분한 문제풀이 경험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시중에 그렇게 교재도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 않고 그렇게 풀려있는 문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좋은 문제를 골라서 새로운 문제를 여러 번 경험해보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대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학생의 실력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점수를 맞는 게 목표잖아요. 대입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따로 해서 내가 가진 실력에 대비해서 그 이상의 점수 또는 최소 내 실력, 실력보다 안 좋은 점수를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이상의 점수를 맞게끔 저희는 이제 실전 시간 분배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전 시간 분배 연습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시간을 재고 실제 학교 시험처럼 감독관도 이제 존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데, 그럼 학생이 그 긴장되는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경험을 쌓아서 실전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내는 스타일이 있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상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가는 것이 시험 점수에 영향을 꽤 미치기 때문에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시험 대비 교재랑 시험 대비 자료를 학생들한테 많이 나눠주는데, 제가 대상으로 하는 정관고나 신정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가 적중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학생들도 이걸 이제 풀어보고 갔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적중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제가 대상으로 하는 신정고등학교인데, 신정고등학교, 정관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신정고, 정관고 특징 같은 경우는 되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쉬운 대신에 이제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실수를 하는 것이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신정고, 정관고 친구들은.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서 미리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부터 보면 왼쪽은 지금 신정고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예상 문제 예상을 해서 제가 교재에 넣어놓은 문제 지금 사진인데, 보시면 그림이 지금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어보는 것 역시 적중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좀 부담감도 덜하고 쉽게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이고요. 요게 제 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같은 화학 반응을 나타냈고 지금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U는 구리의 원소 기호를 나타낸 것이고 산화환원은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였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 역시 같았던 문제인데, 사실 물의 순환 파트에서는 신정고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이 유형의 문제를 내거든요, 매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같은 것을 이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적중 내역인데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시험지의 문제고 요게 제 자료의 문제인데 완전 똑같은 문제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이 어디서 좀 문제를 참고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요. 아까 재작년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정관고 문제인데 보시면 같은 원소들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물어보는 선지 역시 보기 역시 똑같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 내역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추가로 여기 다 넣진 않아서 블로그 참고해 보시면은 매 시험마다 저희가 분석지를 써서 적중 내역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 고등학교 현재 고1 올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개강은 지금 3월 16일로 예상이 되고, 이제 교재는 완자 통합과학 그리고 기출픽 통합과학 이렇게 두 권을 쓰고 추가로 더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줄 거기 때문에 책은 이렇게 두 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 수업이고 추가로 클리닉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클리닉 시간은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3시간인데 이 3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3시간 동안 제가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9시에 와도 되고 10시에 와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제 내용이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고 또는 이제 시험 기간에 제가 서술형 첨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